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모델 Y의 프로덕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어제 이런 오픈 파일럿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아무래도 오픈 파일럿이 현재 이제 일제 차들을 많이 레커멘데이션 하지만 그냥 차에다 그냥 막 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형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혼다 시빅도 지원하지만 혼다 센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의 반자율주행 기능이 갖춰져 있거나 혹은 그거를 좀 지원을 해야지 추가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는데 이것만 설치한다 해서 차를 갑자기 컨트롤할 수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불에 갑자기 핸들을 조향한다든지 이 장치가 갑자기 브레이크라든지 악셀레이터에 개입을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그리고 요즘은 토요타 계열의 차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연결을 해서 쓰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제차를 주로 지원을 하지만 보면 현대차들도 지원을 하고요. 여기 기아차도 지원을 하죠. 기아차나 현대차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보니까 반자율주행 중에서, 그러니까 차선 이탈 방지가 아니라 차선 이탈 경고등만 있어도 그걸 이용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약간의 좀 더 그러면은 좀 설치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것들 전자 제어만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은 알아서 이게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꽤 잘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Y의 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이런 페이턴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Y의 와이어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3에 비해서 모델 Y는 와이어링 이런 전선 관련이나 배터리라든지 여러 이런 라인들이 들어가는데 그 라인에 대해서 많이 줄인 이제 특허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포럼에서는 이게 토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가 나와 봐야 이게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허는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와이어링을 줄이는 게 왜 중요했냐면은, 이 보시면 저는 와이어링이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델 S는 거의 한 3km 정도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와이어링 하니스 길이를 합치면 모델 3는 많이 줄여서 1.5km고요. 이제 모델 Y는 100m 정도로 예상이 된답니다.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근데 테슬라가 이런 페이턴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테슬라는 계속 자동화를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공장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그전 모델 3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 혁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물론 자동화는 계속 이제 진보를 하지만 생각한 것만큼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모델 3 때는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로봇이 생각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런 논문들, 제가 전에 이거 얘기했었는데요. 오토메이션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옵티멈 포인트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현재도 2008년이지만 현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자동화 공장을 만들려고 폭스바겐이나 여러 회사들이 이미 시도를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고용주 입장에서는 강성 노조들이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동화를 해서 노조의 힘을 좀 깎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옵티멈 포인트는 40%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화를 하려면 할수록 돈이 더 드는 거죠. 로봇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모델 Y의 특허를 보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참고로 이 보고서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화를 하려면 인간이 정말 100% 모든 거에 대한 레시피를 다 알아도 성공률이 50%를 넘을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모션에 있어서 모션 프리덤도, 그러니까 어떤 자유도, 메카니컬 무브먼트에 대한 자유도도 인간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오토메이션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을 좋게 만드는 거에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깨닫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와이어링 길이가 짧아지면은 로봇이 더 이걸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계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는 로봇에 집중했던 거를 이제는 전략을 로봇을 위한, 그러니까 자동화를 위해서 자동차 구조도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와이어링을 통해서 로봇을 도와준다. 빨리 생산하고 생산 단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은 거죠. 바디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패널 찍는 것도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 캐스팅으로 이제 디자인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가벼운 장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스탬핑이나 알루미늄 피스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결국 여러 가지 머신들이 동원돼야 되고 이런 조립하는데 컴플렉시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캐스팅 방법으로 하게 되면 70개 파트를 한 개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지만 모델 3에서 이미 대량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은 뒤로는 이게 로봇이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를 테슬라도 깨닫고 이제부터는 차량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데 초점을 옮긴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러니까 쉽게 로봇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로봇이 사람을 참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로봇이 잘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사람이 그런 만드는 제품에도 디자인을 이렇게 잘 해줘야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자동화에 목매다는 이유는 사실 테슬라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과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지, 현재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1%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빨리 시장 장악력을 높이려면 전기차에서는 지금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에 비하면 생산량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빨리 해서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임금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일지 몰라도 의료보험비라든지 오버헤드적인 걸려있는 것들이 사람 한 명 고용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인건비가 셉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는 미국에서 공장을 아직까지도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이 위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이런 오토마이제이션에 기를 쓰고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람 쓰는 숫자를 줄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점은 자동화가 쉽지 않다. 로봇을 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 설계도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맞게요. 브렉스루를 한다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와이어링을 줄이는 과정에서 12V 배터리도 이제 날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확정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계속 이런 페이턴트, 특허를 내고 하는 이유는 결국 자동화에 여전히 그 꿈을 못 버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무지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피아트나 폭스바겐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자동화 레이시 50%를 넘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크기에 대해서도 이게 다른 건 거의 다 밝혀졌는데 신기한 게 랭스만 밝혀지지 않았더라고요. 모델 Y에 대한. 그렇지만 사진으로 현재 지금 테스트 모델이라든지 지금 디스플레이 모델들이 슬슬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빨리 저도 디스플레이가 되면 영상 촬영도 해보고 싶고 빨리 시승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돌아다니는 정보로는 이게 대부분 좀 늘린 면이 있지만 댓글에서 정말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 사진상으로는 모델 3보다 약간 짧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크기는 X3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죠. 근데 트렁크는 조금 더 크고요. 근데 약간 폭이 좀 좁은 그런 부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